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닮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0.27% 빠졌는데 S&P 500 마이너스 0.27하고 거의 유사했고, 또 코스닥이 1.38% 빠졌는데 나스닥에 1.34% 빠진 흐름과 거의 흡사한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다우존스가 0.4% 올랐었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의 코스닥이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제 이어졌고, 최근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좋은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이제 약세로 바뀌고 미국의 나스닥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금리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리고 이제 긴축 정책을 한다. 시중에 있는 자금을 회수해 간다. 그러면 시중에 있는 자금 뭐죠? 투자금, 여유금, 투자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중앙은행 또는 시중의 금융권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뭐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좀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우려가 되는 건데, 그게 뭐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이 계속 가까이 다가오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FOMC가 우리 시각으로 5월 5일 날 발표를 하는데, 새벽에 발표를 하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이런 긴축 우려 이런 게 나오고요. 뭐 전쟁이라든가 지금 아직 이슈가 끝나지 않은 악재가 많이 남아 있고, 우리 시장은 이번 주 14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정상적으로 또는 예상 가능한 지금 금리 인상 폭이라면 이제 두 단계 0.5%포인트 정도를 올리는 게 합당해 보이지만, 왜? 미국이 올릴 거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올린다고 지금 회의록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권 교체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굳이 그렇게 반발을 살 필요가 있을까? 6월에 이제 6월 되자마자 바로 지방선거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0.25%포인트를 올리고 그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를 보자라고 하면, 미국이 많이 올리면 그때 따라 올리면 되지 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이 0.25%포인트 정도로 아마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0.5%포인트를 올리면 다음번에는 좀 덜 올리겠지 할 거고, 좀 덜 올리면 그 다음번에 많이 올리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조삼모사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0.25%포인트 시장의 어떤 기대치, 뭐 컨센서스 정도라고 보고 그 정도 올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음번에는 무조건 많이 올리겠구나 하면서 눌리겠지만 일단은 한숨을 돌리겠죠. 그래서 4월 14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 0.5%포인트가 아니라 0.25%포인트 정도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그러면 시장은 그냥 예상했던 대로 나왔어 하고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이제 미국에서 금리 문제가 나올 그 한 2주일 정도를 다시 회복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우리 시장 특징은 또 2차 전지가 정말 왕창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종목별로 보면 또 왕창 무너진 종목들과 아닌 종목들이 있죠. 오늘은 마이너스 5% 정도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5%를 넘지 않았다면 왕창은 아니고요. 또 그 중에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마이너스 2% 안팎으로 마무리한 종목도 있고, 어제 제가 추천해드렸던 후성 같은 종목은 또 거의 독보적으로 오늘 올랐습니다. 오히려 오늘 주가가 올라서 종목별로 좀 온도차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은 9%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약세다, 강세다 뭐 이런 것보다는 위기 관련된, 좀 악재 관련된 소식들이 오늘 좀 나왔거든요. 이제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소식들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반면에 이제 오늘 시간외 거래를 보면 완전히 그 종목별로 좀 흐름이 달라요. 내일 시장에 대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좀 자세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99 종목이 올랐고 438 종목이 빠졌습니다. 한 40 종목 정도가 더 하락한 종목이 많죠. 0.27% 빠졌고요. 코스피 100은 0.07% 하락 이어서 코스피 대형주 오히려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좀 그나마 흐름이 좀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1.38% 빠졌는데 코스닥 150은 2.44% 폭락이 나왔단 말이죠.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가 왕창 무너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에다가 개인이 주로 매수했고 기관이 약간 매수를 거들었고 외국인이 많이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개인 매수만 나왔는데 기관이 더 많이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아까 소개해드렸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2.42 이런 상황이었고요. 원달러 환율이 0.65% 올랐고 국제유가도 2.32% 올라서 외국인들 수급에 뭐 긍정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난 주말 미국의 긴축 우려 등에 따른 해외 증시 혼조세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이런 영향이 나와서 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오늘 좀 전에 이제 뭐 읽어드리지 않았는데요. 중국 시장이 오늘 좀 빠졌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이 2.61%, 홍콩 항생이 3%대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이 좀 무너진 것도 우리 하락세에 약간의 영향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지난 주말에 미국의 긴축 행보 우려에 따른 나스닥 지수 약세 영향으로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경계감 속에 중국의 공급망 차질 우려가 확대되면서 하락했다.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 경계감,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미국 기술주 약세, 그 다음에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우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오면서 낙폭을 확대했다. 그리고 식량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니까 삼성전자 빨간색 불을 켜서 반가워하고 보니까 100원 올랐습니다. 0.15% 67,900원이고요. 오늘은 자동차 종목들이 좀 좋았는데 기아가 3%대 또 현대차가 1.7% 올랐고요. KB금융도 2.4% 올랐죠. 어제 이제 금융주들 좀 괜찮을 업종으로 추천해 드렸는데 오늘 금융주들이 일제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뭐 이렇게 다 무너졌습니다. 전부 파란색, 15위까지가 다 파란색이었고요. 특이한 건 JYP 엔터테인먼트가 코스닥 시총 15위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도 0.3%를 이제 좀 하락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워낙에 그 에코프로가 6%가 빠졌고 뭐 알테오젠도 1.7% 이런 식으로 빠지다 보니까 JYP 엔터가 15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LNF가 6.4%, 카카오게임즈 3.7%, 천보 6.6%, CGN 8.5%,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안 좋았고요. 에코프로비엠도 2.4%대, 셀티리온 헬스케어 2.6% 빠지면서 정확히 6만원, 제약도 1.98% 빠지면서 89,100원, 9만원대 깨졌습니다. 업종별로 보니까 통신업종이 코스피에서는 2.5% 올라서 가장 좋았는데요. 이렇게 SK텔레콤, LGU+, KT가 다 빨간불이었고요. 가장 안 좋았던 업종, 비금속 광물 업종, 뭐 때문이겠습니까? 포스코 케미칼 때문이겠죠. 오늘 8.99% 하락을 했고 제일연마 8%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음식료, 담배 업종이 가장 좋았는데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이제 식품 관련된 미래생명자원 16%대, 이지바이오 5%대, 현대사료 4.99% 올랐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업종, 종이목재 업종, 동아기업 때문에 그랬겠죠. 6.43%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은 일동홀딩스 요즘 무섭습니다. 뭐 수십 퍼센트 올랐는데요. 한 2,000원에서 지금 3만원, 한 2배 넘게 올랐네요. 지금 일동홀딩스 한번 볼까요?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3월 24일 날 12,000원대였어요. 12,600원이었는데 32,000원까지 오늘 올랐으니까 한 250% 정도 올랐습니다. 2주 만에 250%. 이야,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종근당 1%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신풍제약과 진원생명과학이 5%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TNR 바이오팹이 요즘에 뭐 너무 좋죠. 지금 증권사 리포트도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9.62% 올랐고요. 바이오 FDNC가 6%대 상승을 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오랜만에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유틸렉스 17%대, 유바이오로직스 9.3%, 시젠 8.56% 많이 빠졌습니다. 자, 공매도 볼까요? 공매도 자, 공매도는 365억 원이 늘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카카오, 삼성전자, 네이버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압도적이죠. 그리고 시젠, 셀티리온 헬스케어, 위메이드, LNF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한세실업, 삼바, 아모레퍼시픽, 메리츠증권, 삼성중공업 순이었고 코스닥은 유닛은, 리노공업, 코미팜, JNTC, 헬릭스미스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보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테마섹 자회사 아이온 인베스트먼트가 지난번에 이제 블록딜 나와가지고 시간의 매매 방식으로 매각을 한 결과 지금 셀트리온은 4.93, 헬스케어 4.97%로 모두 5% 아래로 내려왔죠. 주요 대주주 이제 공시효권을 벗어났다는 뜻이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블록딜 이슈가 나올 게 없기 때문에 뭐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는 이제 블록딜 이슈 같은 게 나올 게 없게 됐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2차 전지, 그 다음에 그 참 2차 전지보다 저 위믹스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위믹스 논란이 이제 법적 분쟁으로 갈까 하는 그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믹스 투자자들의 손실 문제가 먼저 제기가 됐는데 그 후에 매각으로 얻은 자금의 사용처 또 회계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적 조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위메이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2차 전지 좀 할 말이 많아서 환율 때문에 환율 리스크를 K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많이 떠안게 됐다. 500억 원 손실 예상, 비용 눈덩이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등이 탁 집어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율 때문에 상당히 안 좋다 하고 어느 정도는 안 좋나 보니까 삼성 SDI가 280억 원, SK온 92억 원, 포스코 케미칼 86억 원, LG 에너지 솔루션 50억 원, 에코프로비엠 36억 원 이렇게 쭉 이제 그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는데 501억 원, 환율이 5% 올라가면 전체 5개 회사가 501억 원, 그 중에 삼성 SDI가 가장 많이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36억 원 크게 손실은 아니지만 삼성 SDI 같은 종목이 이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생겼고요. 여기에 또 한 개 이제 악재가 뭐냐면 중국의 전기차들 급락. 이게 뭐냐면 이제 록다운, 중국의 봉쇄 조치 때문에 그 이 공급망 차질이 생기면서 이제 배터리 소재주들 중국의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저 이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은 거다 하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오늘 그 빠진 이유는 환율 리스크와 중국발 리스크 때문인데 결국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을 보니까 셀트리온 너무 반갑게 오랜만에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외국인과 특히 금투 이제 상승 전환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되는 딱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볼 세력들이 반갑게도 딱 들어와 줬습니다. 그것도 16만 2천 원, 이제 16만 원을 거의 바닥으로 잡고 반등할 채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헬스케어는 그러나 개인만 또 매수, 외국인이 들어왔지만 6,000주 정도, 기관이 19만 주를 던졌는데요. 무려 금투가 12만 주, 연기금이 5만 4천 주, 너무너무 수급이 꼬이고 있습니다. 6만 원대가 좀 깨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고요. 제약은 외국인이 샀는데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고 9만 원 지지를 받지 못해서 살짝 아쉽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빠질까? 약간만 더 빠지면 셀트리온과 함께 반등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헬스케어가 가장 안 좋아 보이고요. 자, 위메이드 3일 연속 11만 주 넘게 개인이 팔았고요. 저도 오늘 위메이드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위메이드 뭐 더 빠질 것 같아서 비중을 줄이긴 했는데요. 반등하면은 다시 살 겁니다. 근데 위메이드 주가는 사실 10만 원 아래에서 살만한 주가가 아닌가 하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이런 하락세라면 조금 더 추가 하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에코프로비엠도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흐름은 그렇게 좋진 않고요. 그나마 좀 반가운 거는 오늘 이제 뭐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진 않는 2천주 기관의 2천주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데 특히 이제 연기금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죠. 46만 원 아래 이 정도 가격대에서 살만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많이 매도했고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오면 주가는 잘 갈 수가 없습니다. 잘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이제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해야 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올라도 제가 엊그제 며칠 전에 50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50만 원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슬슬 내일 흐름은 그러나 이제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보여드리는데 일단 금요일날 상승폭보다는 조금 덜 빠졌고요. 하지만 개인만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금요일날 매수했던 양을 다 덜어내고도 더 많이 9만 주 정도를 더 팔았고요. 기관은 다행히 금요일날 매수했던 양에 뭐 많이 못 미치게 팔았고요. 그래서 뭐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 포스코 케미칼은 좀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렇군 저렇군 이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유가 오늘 뭐 환율도 있었고 중국 시장 얘기도 있었고 그러나 빠질 만큼 빠지면 또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장중에 2차 전지주들이 흐름이 그 이동평균선 주요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왔던 종목들이 4종목 정도 있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동화기업, SKC, 그 다음에 일진머티리얼즈 이렇게 4종목이 있었는데요. 장 마감하고 보니까 신흥 SEC도 조금 괜찮은 흐름이 나왔고 그래서 내일 종목별로는 조금 온도차는 있겠지만 2차 전지가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뭐 테슬라나 이렇게 종목들을 보고 조금 반등할 가능성도 왜냐면 테슬라도 지난 금요일날 빠졌기 때문에 오늘 빠진 거거든요. 사실은 미국 시장에 테슬라가 3%대 하락이 나와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빠졌던 건데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1024달러거든요. 그래서 1000달러 밑으로 무너지면 2차 전지 한 번 더 빠지는 거고요. 테슬라가 1000달러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 같이 반등할 거로 봅니다. 자, 시간 해볼게요. 셀트리온은 0.62%, 1000원이 빠진 16만 1000원이고요. 헬스케어 0.17%, 100원이 빠진 59,9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5자를 보게 됩니다. 숫자 5자를 보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빠지게 되면 헬스케어는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수급도 그렇고 더 있어 보이고요. 제약은 0.11%, 100원이 올랐습니다. 89,200원. 위메이드 0.82%, 800원이 빠진 96,300원. 에코프로비엠은 0.18%, 800원이 오른 45만 7,800원. 포스코 케미칼은 0.4%, 500원이 빠진 12만 6천원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외를 좀 유심히 보자, 내일 종목별로 흐름이 좀 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차 전지들과 그 다음에 게임주의 흐름이 조금 눈에 보이는데 내일 코스피에서 시간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종목들 쭉
20종목을 보면요. 뭐 SK 네트워크스 우 1,700원 올랐죠. 동원 FMB와 한국금융지주, 세아제강 이런 종목들이 1,000원이 올랐고 여기에는 특별히 뭐 일동홀딩스 정도 보이고 오늘 주요 종목들 중에. 근데 하락 종목을 딱 보면요. 삼성 SDI가 4,000원, LG화학이 3,000원, 또 밑에 내려가 보시면 LG 에너지솔루션이 2,000원, 한솔케미칼 1,500원 이런 식으로 그 2차전지 대형주들이 많이 빠져 있고요. 또 크래프톤이 1,500원 이런 식으로 내일은 이 게임 엔터 2차전지 종목들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천보가 1,200원 올랐고 에코프로비엠이 800원 올랐고 첫 번째, 세 번째 1, 3위에요. 뭐 저 밑에 뭐 TNL 바이오팹이나 이런 종목도 보이지만 또 하락 종목을 보니까 LNF가 1,700원, 뭐 동화기업이 1,100원 이런 식으로 뭐 컴투스 900원, 위메이드 800원 이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코스피 2차전지주들은 좀 안 좋은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 2차전지주들은 천부와 에코프로비엠은 괜찮을 가능성, LNF와 동화기업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하고 게임주들은 내일 흐름이 좀 더 안 좋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를 그대로 보면은 셀트리온은 주요 이제 매물대를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매물대에 그 좀 이제 아주 긴 매물대를 하향 이탈하면서 짧은 매물대 구간을 그대로 통과해 버렸죠. 그리고 오늘 그 아래쪽 매물대에서 이제 지지가 나왔는데요. 지지 라인을 16만 1,000원대 정도로 봅니다. 16만 1,000원 정도. 근데 오늘 16만 2,000원이고 시간외가 500원이 빠졌고 해서 내일 장 초반에 500원, 1,000원 정도가 더 빠지고 난 뒤 반등하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더 빠지면 그냥 15만 6,000원대까지 그대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매물대 구간을 그냥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헬스케어는 지금 보시면은 이 매물대 하단 59,000 한 뭐 700원, 800원 정도인데 시간외가 59,900원, 100원 빠졌었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장 초반에 약간의 하락세를 딛고 거기서 반등이 바로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추가 이탈하게 되면 이제 좀 더 일봉 차트를 길게 벌려서 봐야 되고요. 그거는 내일 장중 흐름에 따라 좀 달라질 건데 그렇게 많이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격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 하락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고 6만원대 내려가지 않고 아마 6만원대 위쪽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약은 9만원을 이탈했단 말이에요. 오늘 하락을 해서 이제 시간외가 100원이 올랐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 빠지면 84,00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도 않잖아요. 시간에 반등을 했고 살짝 9만원을 회복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따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모두 다 내일은 약간의 하락 후 그대로 반등을 해서 이 16만원 지지, 6만원 지지, 9만원 지지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위메이드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더 빠지면 이 241선 올라올 때까지 계속 불려가겠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 241선이 이제 9만 1,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매물대 이제 하단이 9만 4,000원 정도, 9만 3천 몇백 원 정도라서 추가 하락이 좀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간에도 빠졌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9만 1,000원 정도에서 9만 한 1,000원대에서 바닥을 잡지 않을까 241선을 지지 라인으로 삼고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비중을 좀 줄였는데 내일 만약에 더 빠지면 약간의 비중을 더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1선을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이제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너무 금요일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 하락을 하면서도 그 하락 폭이 크지 않아요. 뭐 아직도 RSI 밑에 보시면 지표상으로 과매수 구간에 머물러 있고요. 46만원 정도에서 사실은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지지를 살짝 이탈했죠. 45만 7천원, 3천원 이탈했는데요. 그 매물대 지금 매물대 하단이 44만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빠지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46만원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근데 내일 시간외가 올라서 장 초반에 시초가가 좀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질 거고 아침에 동시효과상에
상황에 따라서 또 미국의 테슬라 주가에 따라서 예상보다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간의 상승을 무시하고 이제 재차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러면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음봉이 나온다면 이제 44만 원 쪽으로 가까이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46만 원을 바로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한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금요일날 장대 양봉과 오늘의 장대 음봉의 사이즈가 비슷해 보이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장중에 장 막판 거의 장 마감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5일선 지지를 받았어요. 12만 7,500원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 지지가 나오다가 거의 장 마지막에 12만 6,500원까지 호가 마지막 호가 정도에서 내려갔고요. 1,000원 정도 빠졌는데요. 이것도 포스코 케미칼은 내일 시간에가 이제 500원이 빠졌으니까 12만 6,000원 한 12만 지금 아래쪽에 11선 자리 선을 그어보면 12만 4,000원이거든요. 저는 11선 12만 4,000원 부근까지 밀려 내려가고 거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곧바로 5일선을 회복할 수도 있고 이거는 미국 시장과 그 다음에 아침에 동시호가상의 흐름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이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지만 그 지금의 이 원래 이렇게 이제 장대 음봉 맞고 추가로 축축축 빠지는 종목들은 21선 부근까지 밀리거든요. 그러면 11만 6천원인데 한 만원 더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그 중간에 11선도 있죠. 481선도 있죠. 그 다음에 61선, 21선이 다 모여 있어서요. 그렇게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11선 정도에서는 살짝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수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를 보면요. 코스피는 많이 약해요. 21선, 5일선에 오늘 윗꼬리 끝이 닿아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약세, 돌지도 못하고 뭐 하락하지도 않는 그냥 애매한 상황에서 포지션 잡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4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뭐 어떤 올라가지도 더 빠지지도 약간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죠. 근데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뭐 반등하기도 어려운 그런 애매한 상태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은 조금 달라요. 코스닥은 오늘 481선에 923포인트쯤 되는데 약간 하향 이탈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481선이 무너지지는 않지 않을까 하고 오늘 923포인트 언저리에 버티다가 마지막에 살짝 살짝 내려왔는데요. 이 정도에서 내일 저는 923포인트를 그냥 다시 기술적으로 그냥 반등을 하지 않을까. 약간의 반등을 해서 481선을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빠지면 초록색 61선 부분까지 그러면 910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데요. 거기까지 또 장대 음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미국 시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선물 지수랑 이런 것도 잘 체크해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 선물을 보면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오늘 밤에 조금 약보합 정도 0.74, 0.76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유럽 시장도 보면 지금 오늘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도 지금 눌러보면 좀 다르긴 한데 주요 이제 국가별로 좀 다른 흐름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독일하고 영국은 빠지고 있고 프랑스하고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포르투갈은 오르고 있고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RTS 지수가 3%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아주 많이 빠지고 크게 오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의 흐름이 이제 중요하죠. 지금 일단은 0.77 약간 하락세가 이제 그 선물 지수가 하락세가 약간 더 커졌는데요. 이게 원래는 아까 0.9% 거의 1% 가까이 빠졌었다가 조금
이제 많이 0.4%대까지 줄였다가 조금 늘어난 거예요. 낙폭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 또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 따라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완전히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제 가게 될 거라는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내일 시장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